예,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이제 지난번에 그 육친을 다 정리를 해서 육친 이제 본신 주위에 7개의 육친이 있었죠. 그 7개의 육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이름에 대한 그 성품이라든가 어떤 영역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본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신 주위에 이렇게 7개의 신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을 찾는 것은 이제 그 육친표에서 다 찾아냈죠, 그것을. 그래서 자기 요구 기라는 일간 주위에 이렇게 비견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편제도 있고, 편관도 있고, 정인도 있고, 상관도 있고, 편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육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내야 되죠. 즉, 본신 주위에 이렇게 7개의 신이 있으면은 그 신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면은 이 본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에는 좀 취약하다, 어떤 것이 좀 해롭다, 이런 것들을 그 육친을 알아냄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육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육친의 표현에 해당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여기서 육친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비겁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식상, 식신과 상관이죠. 상관. 그 다음에 재성, 재물이죠. 이것은 편재, 정재, 재물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이건 벼슬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권위, 자기가 어떤 일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그 권력, 그것을 얘기할 때 편관, 정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편인하고 정인이 있죠. 그것은 인성인데,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든가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때 여기다 편인이나 정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개 그냥 비견이다, 겁재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꿔 써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는 다 그 형제에 속한다는 거죠. 즉, 형제라는 건 본신을 기준해서 본신과 같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기냐, 같은 성이 같은 쪽의 형제냐, 성이 다른 쪽의 형제냐에 따라서 같으면은 비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일 때는 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겁재라는 것하고 비견은 다 같은 형제인데, 동성일 때는 비견이라는 표현을 썼고, 겁재라는 것은 이성일 때 겁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겁재 중에서도 양인과 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양인이 될 때는 요 겁재가 월재 왔을 때를 양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겁재가 일재 왔을 때는 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있던 형제하고 양인과 일인의 차이점은 이쪽은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양인은 한 힘의 세기가 2배 이상 된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는 표를 작성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식신과 상관인데, 이 식신과 상관은 다 어떤 것을 얘기냐면 본신의 힘을 빼앗아 하는 것, 즉 본신의 힘이 설기되는 것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신의 힘을 설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상관 쪽이 되고, 본신의 힘을 적당히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식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로 머리, 생각하는 것, 즉 그 재주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재능이 많다든가
꾀가 많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말할 때 식신과 상관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관 쪽은 아주 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 꾀보 나무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꾀가 많은 쪽, 더 식신보다 꾀가 더 많은 쪽은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관은 그런 대신에 꾀가 많은 대신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제복을 하고 있을 때가 상관의 역할이 잘 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식신이라는 것은 공주에 비교했으니까 공주라는 건 여기 평강 공주와 같이 어떤 제복을 많이 타고났고 그 다음에 그 재주도 있고 아주 평이한 즉 쉽게 말하면은 좀 편편하면서도 남한테 그 숭배를 받을 수 있는 남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식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상관이라는 것은 아주 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그저 꾀가 많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도둑질도 꾀가 많아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꾀가 많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제복을 받고 있어야 제복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일 때는 아주 나쁜 꾀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받는 제복해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식신과 상관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편재와 정재죠. 이 편재와 재성, 재성이라는 건 재물을 얘기한 거니까 재물이 되는 경우는 본신이 극에서 재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신이 극하는 부분이 바로 재성이 된다. 그래서 재성, 재물을 얻으려면 본신이 극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재물이 그 주위에 많이 있으면은 본신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죠. 여기 상관과 식신도 마찬가지고 본신의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본신의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역시 식신이나 상관이 사주에 많이 있으면 본신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신이라든가 상관이나 편재나 정재나 평관이나 정관이 여기까지 이것은 다 본신의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신 주위에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아주 힘이 약해져요. 본신의 힘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서 편재나 정재는 다 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많이 있으면은 적당히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재물이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이제 모으는 방법인데 재물을 모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떤 만큼의 역량이냐면 부친과 같이 사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편재라고 해서 여기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사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즉 편재가 사주에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재라는 재물은 뭐냐면 아내와 같이 가정 살림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해서 재물을 모은다든가 좀 이 위에 있는 편재보다는 좀 순한 쪽, 편리한 쪽, 직장 생활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정재 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관과 정관인데, 이 관성이니까 벼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 신이 나를 극해오는 때를 이것을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주위에 있는 신 중에서 나를 극해오는 신이 있죠. 그럴 때를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고, 그때 편관이란 건 같은 양이면 양끼리 극을 받을 때를 편관이라고 하는 거고, 정관은 음양이 바뀌어서 나를 극에 올 때를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관일 때는 이걸 온달에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건 좀 극해오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죠. 나를 극해오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편관이 많으면 내가 견디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제복하는 것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애물을 온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바보 온달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이렇게
동화책을 읽을 때 그와 같이 온달이란 건 힘이 장수다. 강한 장수인데 그렇게 그냥 놔둘 때는 그 나쁜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해줄 때가 이렇게 좋은 온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걸 편관이라고 했고 정관이란 건 선녀처럼 아주 선비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선비이기 때문에 정관은 스스로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벼슬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정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편인과 정인은 인성이죠.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을 때를 그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인일 때는 나와 같은 양이면 양, 같은 양이면 양으로 나를 도와줄 때를 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음양으로 나를 도와줄 때를 이것을 정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은 계모에다 비교했는데,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너무 모질게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인이라는 것은 나를 아주 순전적으로 순수하게 나를 아주 좋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친모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 신 중에서도 이제 그 나쁜 신, 흉신이라고 하죠. 흉신이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신, 길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흉신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양의로 나왔을 때, 겁재로 되어 있을 때도 흉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인으로나 일인으로 왔을 때는 흉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걸 흉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식신과 상관 중에서도 상관으로 왔을 때가 흉신이 해당돼요. 나를 내 힘을 빼앗아갈 때 너무 심하게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은 흉신에 해당된다 보는 거죠. 또 재성에서는 편재나 정재는 이것은 뭐 흉신과 길신 중에서 그냥 모두 다 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재물을 모아오는 방법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 중에서는 편관 쪽이 흉신이 돼요. 이것은 너무 나를 극해오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편관이 많으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편관 쪽이 흉신이 되는 거고, 또 편인하고 정인 중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주 귀찮게 나를 괴롭히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모, 그래서 흉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신해 보는 것은 편인과 편관과 그 다음에 상관과 양이나 일인이나 이렇게 됐을 때를 흉신하고 보기 때문에 흉신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제복하는 신이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흉신 작용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흉신이 왔을 때는 꼭 제복하는 신인 나를 찾아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그 육신에 대해서 육신에서 식신인데 식신격 이렇게 얘기했는데, 격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본신 주위에 신이 7개가 있었는데 그 신 중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식신이다 그럴 때를 식신격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이 됐을 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식신은 좋은 신이니까 길신에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길신이니까 그냥 놔둬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번엔 이제 상관이죠. 상관은 흉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흉신인데도 여기 좋은 역할은 많이 있어요. 보면 식신격이 된 사람은 아주 반드시 총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문 계통도 좋고 이렇게 뭐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재가 많다, 그 재능이 많다는 예술 계통도 재가 많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쁜 흉신에 해당이기 때문에 아나무이니까 남을 좀 깔본다 그런 얘기죠.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욕심, 그런 것이 있고, 조금 형제 간에 이렇게 슬픔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흉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은 역할만 나타나게 하려면 이 흉신을 제복하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복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재물이니까 편제격이죠. 편제격은 부친에 대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가의 성품이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다 어떤 기회 포착도 좋고 무역이나 뭐 이렇게 이런데 하는데 이제 신왕과 제왕이죠. 그러니까 본신이 강하고 재물왕, 여기 제가 여기 편제죠. 재물이 많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본신이 강할 때 재가 많이 있어야 좋지, 본신이 약한데 재가 많으면 본신이 힘이 빠지니까 사업 성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제가 있어서 사업적인 능력은 좋지만은 그렇다면 본신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신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본신이 강하게 하면서 재물도 많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본신주의 육신으로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번엔 이제 정제인데, 정제는 이렇게 성실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때도 아주 성실한 그런 품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어떤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정제격인 사람은 아주 업무에 충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이 좋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나 상공업 이런데, 근데 대신에 이렇게 투기성 사업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업적인 걸 할 때는 편제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고, 그냥 그게 없다면은 이렇게 투기성인 사업보다는 그냥 이렇게 업무나 어떤 신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업무나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제 쪽에 해당되죠. 네, 앞서 설명하기를 편관이랑은 흉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흉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관은 반드시 본신 이옥의 편관을 제복하는 것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복보다도 여기선 인성이 있을 때는 인성이 여기 편관이 인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신이 이 편관의 나쁜 성품이 그 인성으로 변해서 본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된다고 얘기한 거일 때는, 인성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편관이란 것은 이렇게 공무원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 군인, 이렇게 경찰 또는 건축업 이렇게 이런데 능력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편관은 일이라는 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 자기 본신주의의 편관이 하나만 있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편관이랑은 본신을 극해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돼서 본신을 극해하면 본신이 이것을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편관은 하나만 있어야 좋고, 그때 반드시 이렇게 제살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살 되면은 여기서 대영웅이나 또는 대호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되는 사람, 대귀한 사람은 칠살격인 사주가 많다. 여기 칠살을 편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편관을 칠살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반드시 칠살은 여기에 그 제복되는 것이 주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주 높은 위치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정관이란 건 이제 길신에 해당되니까, 좋은 신에 해당되니까 그거 자신이 스스로가 혼자만 있어도, 또 이 정관은 남의 그 관섭을 받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정관 자신만 있어도 좋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바르고 재능도 뛰어나고 성실한 직업에서 중책, 그냥 중책이란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도 좋고 정계나 문관, 행정직 이렇게 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관이나 무관이나 구분할 때는 정관은 문관 쪽을 보면 되고,
편관은 그 무관 쪽을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보면 좋아요. 구분할 때.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좋고 또 명예와 권위를 그 숭상해서 어질고 착실한 사업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두령이 된다는 말은 높은 위치가 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정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편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건데, 나를 도와줄 때 아주 곱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무, 과격하게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흉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흉신인데, 이것이 잘 길들여지면은, 제복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학자라든가 연구가, 또 발명가, 또 의사나 뭐 예술가 이렇게, 좋은 그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온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편인격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 뭐가 와야 되냐면 제복이 되나 안 되나를 봐줘야 돼요. 네, 정의는 이제 길신에 해당되니까 이거 자신이 좋은 신이기 때문에 요거 스스로가 있어도 좋겠죠. 그래서 정인격이 되면은 사람이 지혜하고 사려가 깊고 이런 게 풍족하다 그랬고, 그래서 교육자라든가 학자 이렇게 숭고한 직업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런지요. 생애하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의는 그 자신이 여기에 있고, 정인이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또는 일제에 있으면은 자수성가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편이나 정이나 근데 정인 쪽이 더욱더 그런데 일단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 어떤 문서라는 건 뭐, 우리가 어떤 계약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갖게 된다. 이런 인성원이 오면 그런 계약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서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데, 이 비견이나 겁재는 다 본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본신이 극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본신이 극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란 건 본신이 극해서 얻어진 게 재물인데 그때 주위의 신 중에서 본신 주위에 있는 신 중에서 또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로 되어 있는 신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본신이 극해서 얻은 재물을 또 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극을 많이 하면 재물을 극하니까 안 좋죠. 그때는 본신이 극에서 얻은 재물은 그 재물은 내 건데 그 옆에는 신이 또 그 재물을 극하게 되면은 재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극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재물을 극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를 잘 살펴봐야 돼. 너무 많이 비겁이 많이 있을 때 재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재물을 탈취해 가게 되니까.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양인이나 일인이 힘이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양인과 일인이 바로 재물과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재물이 남아나질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요 양인과 일인이 제복을 받고 있나를 또 판단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식상이, 식신과 상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식신, 제살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식신, 공주는 제살에게 편관을 온다라고 했는데, 편관이 흉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관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2개 이상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그때 이 편관을 칠살인 편관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식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게 공주가 온달을 잘 길들여서 좋은 장수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문으로 이렇게 공주와 온달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식신 제사라기 때문에 편관이 있을 때는 식신이 있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식신 제살에서 이 온달이 나쁘던 온달, 그러니까 힘자랑만 하고 있던 온달을 잘 순화시켜서 큰 장수가 되니까 아주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상관, 나무꾼은 정관, 선녀를 괴롭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관을 선녀라고 표현한 것은 또 상관을 나무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춰가지고 괴롭혔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이다. 그래서 정관은 상관 만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정관이 상관 만나면 화액이 아주 나쁜 일이죠. 화액이 100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100가지나 일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정관은 요 선녀는 나무꾼을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사주에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주 나쁜 모양이니까 요거 나무꾼을 제복하는 것이 또 나타나 줘야 돼요. 이건 이제 편제와 정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재물이죠, 이것은. 그래서 흉신은 아닌데, 여기서, 편제는, 그러니까, 그 계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모라는 건 누구 말만 듣냐면, 당연히, 붙인 말을 듣겠죠. 딴 사람 말은 들 리가 없어요. 계모라는 거는, 공주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공주를 괴롭힐 때, 이것이, 편제가 있어야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계모가 있을 때는 편인이 있을 때는 그 주위에 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편제가 있으면은 공주를 잘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제 안에는 정인 그 친모를 극한다. 이걸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데 정제가 바로 정이 있는데 정제가 있는 옆에 정제가 있으면은 그 친모를 극하게 되니까 친모란 건 본신을 도와주는 건데 정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 정제가 친모를 극하니까 자기 친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편관과 정관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편관, 온달은 인성, 그러니까 관생인이 되죠. 관은 인성을 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편관은 인성을 생해주니까 나쁜 온달인데 흉신이죠. 흉신이지만은 옆에 인성이 있으면은 이 편관은 인성을 생해주니까 그 나쁜 이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인성을 생해주면 인성은 다시 나를 또 생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이 있을 때는 여기 옆에 인성이 있나를 보면 좋아요. 인성이 있으면 이것이 인성을 도와서 다시 나를 도와주니까 좋은 역할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편관과 양인인데 이 편관이 이제 7살인데 나쁜 건데 그것은 양인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그 인성과 편관과 양인이 합살해서 서로 합해서 높은 좋은 장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편관이 있을 때는 양이 있나 보면 좋아요. 양인 합살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관 선녀는 양인을 극해서 양이 나쁜 역할을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화시키니까 정관이 양인이 있을 때는 정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 이제 편인이 계모라고 그랬죠. 계모는 공주가 있으면은 공주를 당연히 괴롭히게 되죠. 즉 계모와 식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 공주는 밥을 굶주게 돼서 좋지가 않게 되죠.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은 좋은 길신인데 이 편인이 옆에 있으면 좋은 역할을 못하죠. 공주 역할을 못하니까 사주가 구성이 나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요 계모 편인을 극하는 것이 뭐냐면 앞서 나왔었죠. 편제, 부친이었죠. 편제가 있어야 계모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공주가 힘을 못 쓰고 있을 때는 그 옆에 편제가 있나를 보면 되죠. 아니면 운에서 편제가 와도 좋고. 그 다음에 친모는 상관을 타일러서 흉전을,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나무꾼이기 때문에 상관은
정관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선녀인데 나무꾼이 있으면은 선녀를 괴롭혀서 벼슬이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관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인, 친모죠.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라는 것은 어머니 말은 잘 듣겠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쓴 거기다가 그래서 그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친모가 옆에 있으면은 친모가 와서 나무꾼을 잘 타일러 가지고 흉조를 막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주 구성할 때 볼 때 흉신이 뭔가 흉신에 대한 건 반드시 여기처럼 이렇게 상관이 흉신이었으니까 주위에 친모 정의인 나옵나를 봐야 되고 또 계모도 흉신이었으니까 계모를 타이르는 건 앞에서 편제라고 그랬죠. 편제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되고 이렇게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것이 사주를 잘 판단하는 주요한 요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